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스 압구정점에서 ACT 리딩, 그리고 사실 매스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CT 리딩을 일단은 위주로 해서 ACT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 ACT 아이들 성적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던 한 20여 년 전에는 그때도 저희가 한번 SAT가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1600점 만점 시스템에다 갑자기 2400 만점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대안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이 ACT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치르는 학생 수가 SAT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은 대학에서 SAT랑 거의 완벽하게 대체해 주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 시험에 더 맞을 것인가. 사실 저는 SAT가 더 어렵고 ACT가 더 쉽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체가 되는 시험이라는 건 조금 다르다 뿐이지 어렵다라는 면은 사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어렵고 SAT보다는 어떤 점이 조금은 쉬운 건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ACT 중에서도 특히 리딩, 전체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딩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다 보니까 리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40문항을 35분 동안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타이트하다. 아까 SAT 설명 들으실 때 한 문제당 1분 20초 정도가 배정된다 이렇게 들으셨을 건데 딱 이거는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문제당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정말 속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려운 지문을 주고 이렇게 풀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준다는 건 사실은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SAT 지문에 비해서는 읽으면 술술 읽히는. 그리고 이제 SAT도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런 경향이 많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좀 깊이 있고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하는 리딩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읽듯이 의도를 파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보를 빨리 캐치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만 한다면 리딩이 사실 가장 안 오르는 파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ACT가 SAT 대비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풍부한 기출문제. 이제 SAT가 바뀌면서 이제 부모님들 가장 큰 걱정,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은 기출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런데 ACT라는 시험은 이 시험이 만들어진 이래로 크게 형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20년 이상 누적이 되어 있고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저희가 CBT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ACT는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CBT로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PBT가 종이로도 가능은 하지만 한국에서는 CBT 컴퓨터로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컴퓨터로 봐야겠죠. 아까 이제 SAT 설명하실 때도 익숙한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 학원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CBT로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CBT에 구축되어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저희가 따로 출제한 게 아니고 실제로 ACT에서 릴리즈된 좀 공신력 있는 문제들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패턴이 충분히 파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만 해주면 점수가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리딩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점수 환산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섹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다 치르면 3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시험이에요. 시간이 길고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사실 많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수가 적으면 홀가분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섹션이 조금 많고 이 앞에 2섹션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여유는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잉글리시는 이제 쉽게 문법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5문제가 출제가 돼요. 많죠. 많고 이거는 45분 동안 아이들이 풀어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학인데 수학에 총 6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CT는 수학이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리고노메트리, 지오메트리 그 삼각함수 쪽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말이 좀 깁니다. 문제가 심플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절주절 말이 길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복병은 이제 한국말로 확률이라 그러죠. probability. 이거 우리 친구들이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서 SAT에 비해서는 마스트가 좀 어려운 편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킥이 내는 문제는 10문제 내외고요.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이라면 또 우리 한국 친구들 워낙 수학 잘하니까 금방 오를 수 있는 만점 받을 수 있는 파트고요. 그리고 리딩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아이가 이과 쪽에 좀 성향이 있다, 이공계 계통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과가 아닌데 그럼 문과인데 이러면 ACT를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인 실험을 했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준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리딩이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분야의 리딩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지식이 많다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빠르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ACT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앞에 두 섹션은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 리딩이랑 사이언스는 한 문제만 틀려도 만점은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항 한 문항이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 한 문제까지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롤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라는 것과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학생이 점수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되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구간을 대략적으로 잡아봤고 이러면 이제 세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파트에서 제가 이 구간 점프를 애들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5점 이하, 이제 보통 처음에 시험 봐서 ACT 경험이 없거나 이러면 보통 이 정도가 나오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읽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만 넉넉히 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해석하고 다 문제도 잘 풀 수 있어. 근데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다 읽어내지 못하고 다 풀지 못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풀다가 당연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헷갈리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팔굽혀하고 이제 스크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그럼 뒤에 문제를 싹 다 날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리딩도 리딩이지만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읽고 문제에서 문제를 빠르게 건너뛸 수 있는 연습을 제가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는 기출문제가 ACT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들을 지도하고 분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파악한 것들이 있겠죠. 유형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좀 지도를 해줍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확실히 파악도 잘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정답률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대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문제 유형을 이제 제가 애들한테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문제 유형을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문제가 좀 길죠. 문제 자체가 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다가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한데 질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문이 있고 그 지문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줍니다. 이 지문을 읽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다. 라고 준 다음에 그럼 그 지문의 저자랑 이 의견을 제시한 제3자의 관계성 같은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문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고 연습을 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하면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서도 기죽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 자, 이런 거는 이제 chronologically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ABCD 보기를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뭐가 가장 빨리 일어난 일인지 혹은 뭐가 제일 나중에 일어난 일인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요 네 가지의 사건의 시간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시간 아끼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25점에서 31점 사이. 여기가 사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있고 가장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고 그 학생들이 오답을 낼 때 어떤 생각으로 오답을 내는지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몇 개를 추려봤는데 일단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파악해야겠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만 읽고 뒤에만 읽고 나머지를 추론하려고 한다던가 약간 대충 읽고 빨리 문제로 가야겠다 라고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굉장히 디테일을 물어봐요. 정확한 정보. 얘가 하다못해 신었던 신발이 무슨 색이냐 이런 식의 굉장히 정확한 디테일을 물어보기 때문에 대충 읽어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디테일까지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틀렸을 때 제가 근데 왜 이 오답을 골랐어?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건 것 같은데요. 굳이 볼 필요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출제 위원분들이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정을 굉장히 잘 파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추측은 절대 안 되고 본문에 분명히 이 ACT 시험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버릇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본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역시나 단어. 단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SAT나 ACT나 사실 이제 단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워드 스마트 이런 건 사실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문제는 ACT는 사실은 단어 수준만 놓고 비교했을 땐 SAT보다 확실히 좀 쉽다. 학술적이고 막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안 나온다. 근데 일상적인 단어가 가끔씩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학을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우리 인터내셔널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로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단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시험 보고 나면 그 시험에서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외우게 하는데 사실 랜덤으로 단어 리스트를 주는 것보다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시험에 나온 단어를 그때 외우게 하면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로 딱 두 개만 볼게요. 단어를. 예를 들면 이런 단어 있어요. consume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 리스트에 제가 실으면 아이들이 다 어이없어요. 선생님 consume 모르는 애가 누가 있어요? 이거 왜 쓰신 거예요? 하는데 소비하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다 있죠. 근데 저기 이제 고갈시키다, 소진시키다라고 하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알아야지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컨더리 미닝까지 필요하면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여기 제 글씨가 좀 작지만 원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업, 원도 알고 업도 알아. 근데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지? 간발의 차로, 한 점 차로 내가 앞선다. 뭐 이런 뜻인데 저런 건 또 단어책에는 안 나와요. 워드 스마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저런 걸 몰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놓칠 수 있는 부분, 빈틈을 제가 이제 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꿔지면 아이들의 점수가 많이 향상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 32점. 이제 SAT에서는 현재로는 당연히 이제 1500 이상 1550 이렇게 나와 이제 고득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ACT에선 통상적으로 그래도 34점은 나와줘야 된다. 미니멈 34점 나와야지 최상이다. 33, 34, 만점이 36점이거든요. 근데 그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 습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가끔씩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뭐 좋지가 않다, 뭐 not that good 이랬는데 그거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중립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답을 싹 골라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사고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거는 제가 찝어서 고쳐줘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감 능력이라고 이제 제가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ACT 리딩은요 패시지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4개가 나오고 각 지문마다 10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문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막 손살이 쳐져지는 애들도 있을 텐데 특히 남학생들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문학이지만 10문제가 다 막 문학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걸 물어봐요. 근데 꼭 한두 문제씩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단 하나의 문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문학이다 보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요. 막 죽은 남편에 대해서 막 책을 쓰는 할머니가 고뇌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막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를 막 20년 넘게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날 때 그 감정,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만났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해주면 그래도 이해를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예요. 엄마 허리에다가 애가 손을 탁 얹었는데 스파크가 일었다. 막 찌릿찌릿한 게 일었다. 그게 뭐였을까? 왜 이 아이는 스파크를 느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분위기가 쎄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뭔가 불길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몸에 손을 얹었더니 뭐 스파크가 일었더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못 고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 이해시켜 보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비유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여기 뭐 unexplained significance 라고 하면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대상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골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골라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ACT 같은 경우는 제가 슬라이스로 타임테이블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시험 스케줄이 나와 있고, 이번 겨울에는 당장 2월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대비하는 스케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CT에 대한 내용 들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 적합할지, ACT 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